나를 바라본다는 것. 나를 바라본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김정수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어떻게 하려 하지 말고 떠오르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나는 생각을 그냥 바라만 보게 된다. 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명상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생각에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생각을 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가령 나는 형편없고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을 사실이라기보다 하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내려놓을 때 생각은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이 같은 경험은 생각을 다스리는 능력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자기 효능감과 자존감을 높여준다. 생각과 사실을 구별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차분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김정수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생각과 사실을 구별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차분한 마음은 철학에서 요구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이 근거가 있는 생각인가? 나만 그렇게 생각할까? 아니면 남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등등을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객관화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철학은 생각의 연쇄에 딸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생각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를 따져보는 작업입니다. 생각에 관한 생각이지요. 생각에 관한 생각을 해버릇하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생각을 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에 관해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는 나에 대해서도 의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과 관련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상욱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관찰하고 조망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주는 것에 가깝다. 스스로 그 틈을 만들어내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약이 돕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성찰은 바로 이 작업, 스스로 틈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제가 철학을 하는 이유도 이와 관련됩니다. 사실 이 틈을 만드는 것은 생각을 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거리를 두고 사안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나의 화를 들여다볼 시간적 거리적 틈이 생기면 계곡에 물을 확 쏟아붓기 전에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게 된다. 아, 내가 지금 꼭 여기에 물을 붓고 함께 쓸려갈 필요가 있을까? 하고 말이다. 그리고는 새로운 방향으로 물을 흘려보내 볼 수 있게 된다. 처음에는 미약한 길이지만 점차로 물이 내는 새로운 길이 깊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새로운 계곡이 된다. 마이너스 박상욱의 페이스북. 아, 내가 지금 꼭 여기에 물을 붓고 함께 쓸려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물음을 묻고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철학은 이 메타인지를 일상적으로 하기를 요구하는 것이지요. 메타인지를 일상적으로 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 잘 되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성찰은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할 수 있게 합니다. 마음이 무언가에 매여 있으면 한 가지 가능성에만 골몰하게 됩니다. 생각의 힘은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고 각각의 결과에 대한 예측도 보다 잘하게 만듭니다. 통제할 수 없는 변수로 인한 것을 제외하고서는 예측을 잘 할 수 있게 하지요. 나아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의 변화폭에 대한 고려까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능한 돌발 변수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변수가 가장 나쁘게 작용할 경우와 가장 좋게 작용할 경우의 변화폭에 대한 예측까지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CEO의 전공이 철학인 경우가 제법 있는 것입니다. 생각에 관해 생각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많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변수를 고려할 수 있게 되니까요. 성찰은 당연히 고려해야 할 변수를 근거 없는 소망적 사고에 매몰되어 고려하지 못한다든가 하는 문제를 극복하게 해줍니다.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보게 되어 다른 사람을 오해할 가능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기대도 낮출 수 있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의 출발점.
심리학에서는 건강한 감정 조절을 권유하면서 프레임 바꾸기나 인지 재구조화를 주문합니다. 프레임을 바꾼다는 것은 다르게 보기를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인지 재구조화도 인지의 방식을 다르게 한다는 것이니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철학에서 보자면 이는 기본적으로 잘 생각하다 보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비판적 사고는 타당할 가능성과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동시에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내가 타당할 가능성에만 매몰되고 내가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하면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보다 보면 상대방은 틀려 보이게 되니 말입니다. 프레임을 바꾸고 인지 방식을 바꾸는 것 모두 자신이 보고 싶은 방식으로만 보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비판적 사고를 통해 가능해집니다. 인지 재구조화란 잘못된 인지적 왜곡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인지적 왜곡을 왜곡이라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우물에 갇힐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는 것과 괴를 같이 합니다. 인지 재구조화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틀린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늘 자기만의 우물에 갇힙니다. 그 우물이 상대적으로 넓은 사람이 있고 좁은 사람이 있을 뿐이죠. 내가 본 것은 주관적인 진실입니다. 나의 자기만의 우물에서 본 것이니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진실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내 생각이 객관적 진실로 여겨진다는데 문제가 있죠. 쉽게 말해 남들은 다 우물에 빠져 있어도 나는 우물에 빠져 있지 않아요. 전체를 보지요라는 소설을 쓴다는 겁니다. 스스로 많은 것을 보고 있다고 느끼니까 마치 다 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납니다. 내 눈에 안 보이면 그게 없는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자기 자신이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객관에서 멀어지는지를 파악하지 못할 뿐인데도 말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수많은 자기만의 우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우물에 안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나 역시 내가 빠져 있는 우물을 못 보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자신이 본 진실이 주관적 진실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프레임은 나에게 정당해 보이고 저 사람의 프레임은 저 사람에게 정당해 보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래 보이는데 이게 정말 그럴까? 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면 간과하기 쉬운 진실의 다른 측면을 쉽게 볼 수 없는 진실을 보게 됩니다. 결국 프레임 바꾸기나 인지 재구조화는 내가 타당할 가능성과 상대방이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에만 매몰되지 말고 상대방이 타당하고 내가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해보는 것으로 가능해집니다. 부부지간에서도 상대방의 프레임을 이해하지 못하면 갈등이 지속되기 마련입니다. 한쪽 배우자는 따로 또가치를 하는 게 좋다는 관점으로 부부 사이를 보고 다른 쪽 배우자는 뭐든지 함께하는 것이 부부지 따로 떨어질 것이면 왜 결혼을 했는가의 관점으로 부부 사이를 본다고 해보죠. 상대방의 프레임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의 프레임을 의식하지 못한 채 나에 대한 마음이 없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의 마음에 빠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모든 대화에서 상대방의 생각 패턴을 파악하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것만 바라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상대방의 생각 패턴을 파악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의 프레임은 프레임대로 두고 당신의 프레임은 이군요라고 봐줄 줄 아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상대방은 자신만의 생각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 진실을 잊습니다. 나는 내 맘대로 상대방이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상대방이 나의 생각이 이상하다고 하면 서운해지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갈등이 자주 일어납니다. 사실 상대방의 프레임에 대해 자신만의 생각을 덧붙이지 않고
그 사람은 나와는 다른 프레임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는 나와는 다른 그 사람의 프레임이 있을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내 프레임으로만 해석하지 않으려는 노력만이 갈등을 줄여줍니다. 당신은 도대체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하는 원망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그렇군요. 하는 인정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은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는 나의 프레임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프레임은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그런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와 다른 프레임을 가지기에 타자인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한다면 타자가 아니지요. 우리는 타자이기에 그 사람에게서 매력을 느끼고 또 그 타자가 나를 사랑해주기에 관계에서 만족감을 얻는 것입니다.